LA 지역의 노숙자가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피해자도 보고됐습니다. 기생충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 지역을 9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위생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15만 표에 달하는 우편 투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우체국 배송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오늘 관내 노숙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인들이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정부 예산 삭감으로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년 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노숙자 지원 사업에 투입해온 LA시. 거리를 잠식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호텔과 아파트로 이주시키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재활에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노력의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인은 73,040명으로 전년도 수치인 72,195명에서 1.2% 증가했고 LA시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인구는 45,194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도 노숙자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늘진 곳으로 노숙인들이 집중됐고 후미진 골목이나 교차로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노숙인들이 거리를 점령하면서 시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은 물론 안전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은 노숙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노숙인, 약에 취해 있는 노숙인들의 모습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 그리고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은 노숙자 지원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LA시 정부가 추진해온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출범 초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숙인 중 41%가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의 노숙인 복지 사업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2년간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면서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무차별 연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아시아계와 유대인 남성이었으며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로 밝혀진 51세 남성 라울 모랄레스는 먼저 웨스트 84번가와 센트럴파크 웨스트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57세 아시아계 남성의 뒤에서 다가와 등에 흉기를 꽂았습니다. 이어 몇 분 뒤 암스테르담 에비뉴 인근 한 유대교 회당으로 이동해 50세 유대인 남성의 가슴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와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피해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어있던 모랄레스를 약 1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가 두 차례 범행 당시 모두 알라후 아크바르, 즉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랄레스에게서 과거 마약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전과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정계에서는 아시아계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무게를 두며 강력히 규탄했고 경찰 당국은 모랄레스에 대한 정식 기소와 함께 증오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4시 15분경 브루클린 포트그린에서는 50세 택시 운전기사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SUV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운송밴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직후 남성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뺨에 총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인근 월트 휘트먼 뉴욕시 공공주택 단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20대 우버 운전자가 승객으로 가장한 강도에게 차량 강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1세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사르와르에게 휴대폰과 현금 500달러를 빼앗은 뒤 SUV 열쇠까지 넘겨받은 즉시 사르와르의 목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열흘간 중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 눈을 뜨고 목에 삽입한 장치를 통해 겨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기생충 감염병인 사이클로스포라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기생충에 오염된 양상추로 인한 집단 감염 보호 지역을 기존 5개 주에서 일리노이와 캔자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등 4개 주를 추가해 총 9개 주로 공식 확대했습니다. 당국은 멕시코 중부에서 수확돼 유통된 양상추를 이번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당 식자재가 공급된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유통제품에 대해 즉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특정 공급망과 관련된 확진자만 1,900여 명에 달했고 전국 단위 관련 신고는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오염된 채소나 과일을 먹었을 때 감염되며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보건당국은 테일러 팜스에서 생산 공급한 양상추 제품군 전체가 리콜 대상으로 리콜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식자재를 철저히 세척해 익혀 먹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와 보건당국의 하수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내 주요 도시의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6월 대비 104%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주간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률은 15%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반면 여름철 여행과 실내 에어컨 사용에 따른 밀집 현상이 늘면서 감염세가 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변이는 체내 면역 반응이 빨라져 증상이 먼저 시작된 후 며칠이 지나야 검사 키트에 양성이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은 시차를 두고 재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항 등 이용 시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15만 표에 달하는 우편 투표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무효가 된 우편 투표는 14만 8천여 표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착과 소인 지연으로 전체 60%가 넘는 9만 3천여 건이 마감 시한을 넘겨 무효가 됐습니다.
우정국의 배송 절차 변경이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봉투 서명 불일치가 4만 4천 건, 서명 누락이 8천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우편 배송 지연에 따른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하거나 전용 수거함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재정비와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규위원회는 조기 경선 지역 6곳을 지정하고 2028년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1월 22일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고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미시간, 버지니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민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경선을 준비해 본격적인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경선 일정안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보스턴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극심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출근길 보스턴 인근 터널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에서 즉시 사고 구간을 통제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도로 정리 작업이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출근길 차량들이 갇혀 수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부상자 숫자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일반 우선 공급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미분양 물량에만 적용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초기 주거비입니다. 한국감사원이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충청남도가 요청한 사전 컨설팅에서 한국에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 세대에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전 컨설팅은 행정기관이 불분명한 법령 때문에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에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역이민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주택은 6년 동안 임대한 뒤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착공해 2027년 입주할 예정으로 전체 949세대 가운데 276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해 공급하는 정부 지원 주택이어서 외국 국적 동포는 일반적인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자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은 사업자가 신청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별도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 물량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누구나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임대 조건과 신청 일정은 사업자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의견은 충남의 특정 사업에 대한 판단으로 법 개정이나 전국 단위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어 역이민 한인들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유럽에서 산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과 휴양객 등 9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산에서 치솟은 자욱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곧 마을까지 덮칠 기세입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지지만 험난한 지형과 강풍 탓에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서만 2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Tuve que salir por piernas de mi casa. Era una bola de fuego que si me retraso 5 minutos nos arrasa. 스페인 정부는 현지 시간 23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불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인근 유명 휴양지 카페르에선 불길이 유일한 육로를 위협하면서 수백 명이 배를 나눠 타고 대피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남서부 지롱드를 비롯한 전국에서 3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40여 명이 다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cessives qui atteignent plus de 30 degrés, et puis des vents qui sont aussi très imprévisibles et qui amènent eux-mêmes une force à cet incendie qui est difficile à contrôler. 폭염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유럽의 산불 확산을 부추기면서 여름 휴양객 등 9만 2천 명이 대피한 상황.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에어프레미아와 제주항공이 손을 잡고 오는 8월 1일부터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연계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단 한 번의 발권만으로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5개 노선과 제주항공의 아시아 40여 개 노선을 환승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선 간 환승 시 수화물 일괄 위탁이 제공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3일 연속 떨어지는 것을 피한 건데요. 그럼에도 장은 7일 거래일 동안 하루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5일이나 하락하며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내스닥과 S&P 500이 2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한 반면 다우존스는 낙폭이 가장 작았음에도 17주 만에 3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동반 하락하며 다소 투자 심리를 진정시킨 가운데 S&P 글로벌 복합 PMI 예비치는 전월보다 상승한 8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PMI가 전월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서비스업 PMI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한 건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대부분 중립을 유지하는 데 그치며 매수 심리가 제대로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올해 캐펙스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었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1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1개월 최저치로 꼬꾸라졌던 테슬라는 오늘도 추가 하락하며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거라는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